안녕하세요. 억대 매출 교육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권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5강이 왔네요. 이 시리즈 특강의 마지막인 만큼 진짜 정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4강까지만 따라오셔도 월 300이 벌리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월 300을 넘어서 월 1000까지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그 디테일한 좀 많은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월 1000 광고 대행사는 이렇게 만드세요. 자, 월 1000만 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로망적인데 고객이 먼저 찾아온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목차를 보세요. 1번, 0에서 고객 창출시키는 아웃 인바운드 세일즈. 지난번 강의에서 신규 고객 창출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세일즈를 통해서 하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좀 세일즈를 하는지,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출을 하는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2번, 고객사와 갑대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법. 자, 아직까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고객이 지갑에 돈을 꺼내는 쪽이 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원리들만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갑질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고객 만족은 이렇게 높이시면 됩니다. 만족도가 높아야지 연장도 나오고 가격 인상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 5강 특강에서는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1번, 0에서 고객 창출시키는 아웃 인바운드 세일즈.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고객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웃바운드, 밖으로 바운드를 한다,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무리 타겟층을 이제 좁혀도 니즈가 1에서 10% 밖에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니즈가 100%인 사람들은 나한테 먼저 연락이 하겠죠. 한 50% 이상이어도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없던 니즈도 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맨 땅에 헤딩도 할 줄 알아야 그런 초창기에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그 편차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 출신이라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모델이고 아직까지도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결국에 이렇게도 되는구나, 인바운드도 되는구나, 아웃바운드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기복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까운 지역, 지속적인 명함을 내밀면서 오프라인 미팅을 잡으세요. 제 실제 수강생 중에 교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교정에 대해서 관리를 받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면 뭐예요? 원장을 만나죠. 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내가 고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내가 갑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런 거 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계속 내밀면서 혹시라도 광고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이게 뭐 3번, 5번, 10번 반복될수록 어쨌든 사업체라는 거는 광고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외부적으로 그냥 광고 대행사를 찾느니 내 고객 중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명함을 들이밀면서 보관해뒀던 명함을 꺼내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는 케이스도 저도 이제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타겟으로 한다, 그냥 공인중개사에 맨날 명함을 내밀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만큼 또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한 3초만 쪽팔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명함을 계속 내밀어 보면서 거기서 한마디, 두마디, 그리고 앉아서 뭐 커피 마시면서 더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대표님 제가 브랜드 블로그를 한번 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진짜 잘해요, 전문적이다, 실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 플레이스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구 내에서 수학학원이 쫙 나올 거야. 맨 위부터 전화를 돌린 다음에 전화를 해서 계속 더 윗등급에 있는 직급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호 직원보다는 실장이 더 확률이 높고, 실장보다는 부원장이 더 의사결정권적으로 이 광고를 미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과 연락이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뭘 취급을 하고 있다, 너네 블로그를 봤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찝어드리고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나 근처에 산다, 그래서 3분이면 되니까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오후에 시간 가능한 날 언제냐 라고 해서 미팅을 잡고, 실제로 그 안에서 준비한 PPT라든지 우리의 서비스 구성이라든지 브랜드 블로그라는 건 이 체험단이랑 어떤 이제 차별화가 있길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플레이스에 등록된 블로그 아이디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게 업체들의 이메일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블로그는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 블로그는 어디서 나오냐? 사업체로 등록된 네이버 아이디에서 나옵니다. 그럼 블로그에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닉네임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거를 스크랩을 한 다음에 쫙 두세요. 그럼 어차피 뒤에는 골뱅이 네이버.com을 치면 그게 이메일 주소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전화로 이제 했던 스크립트를 조금 더 텍스트화로 시켜서 뭐 여기서는 뭐 PPT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조회수를 높였거나 매출이 증대되었던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이메일을 한 방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라인업도 뭐 10개, 100개, 200개, 300개 쭉쭉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아웃바운드로도 여러분들이 계약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바운드예요. 이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앞쪽보다는
이거보다는 계약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나에게 먼저 연락을 오니까 니즈가 그래도 40에서 대략적으로 보자면 니즈가 40에서 60%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자사 블로그에다가 광고 대행, 뭐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전략, 기획 이런 팁들을 키워드를 잡고 작성을 하세요. 이건 앞전 시간들에 계속 이제 제가 다뤄봤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널 안에서 이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문의를 하실 분들은 상담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브랜드 블로그 전문가다, 그래서 너 블로그를 무료로 진단을 해주겠다, 상담을 해주겠다,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퍼널의 맨 끝단을 호혜성으로 바꿔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브랜드 블로그를 다 뜯어 헤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퍼널 구조가 없고 블로그 키워드는 뭐가 잡혀있고 뭐 글수가 현저히 적고 글 스타일은 굉장히 비전문적이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찝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무료 진단 후에 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여러분들도 이 무료 진단이라는 걸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처럼 여기서 이제 지식 창업이 조금 담기면 광고 대행사를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 대행사 브랜드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크랩으로 태워서 무료 이벤트를 열어서 내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성과를 뽑았는지를 스토리를 쫙 기입을 해서 무료 PDF를 하나 만드시고 이걸 받으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문 폼을 토대로 매일 오전 9시에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DB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 DB들이 우리가 아웃바운드를 했을 때 이 DB를 뽑아서 이메일을 날렸었죠. 근데 여기서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았으니까 여기서 리타겟팅, 한 곳에 모여든 우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홍보를 한다는 게 리타겟팅이라고 불러요. 그분들에게 최소 3번 이상 컨택을 하게 되면 구매 전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온 아웃바운드 3개, 인바운드 3개 전부 다 해보세요. 제발. 이게 어렵다라고 애초에 포기하시기보다 그래도 포기하기 전에 이 3가지, 6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절에 대해서 참 아깝게 거절이 됐구나. 그러면 뭐가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피드백을 셀프로 한 다음에 그걸 개선을 하고 다시 이 6개를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사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돈 잘 버는 대행사 대표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 경우에 어떻게 되냐? 제가 실제로 가르친 광고 대행사 대표님들 중에 실제로 300, 500, 1000을 뚫고 전부 다 이 그림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원래 대표들 주변은 다 대표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친구들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가들의 이 고민과 애로사항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동종업계끼리는 정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너 요즘 매출 많이 올랐어. 자랑을 하다가 나 요즘에 이런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소개를 해주고 연결이 돼요. 그때부터. 이 전제 조건은 매출이 증대가 되었다는 그런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프레임을 씌워진 채로 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 전환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했던 뭐 아웃바운드라든지 나를 알고 먼저 연락을 왔더라도 건의가 훨씬 더 많이 씌워진 소개 건이 확실히 시간과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광고주라든지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연장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팀에서 5팀 한 300만 원만 받아도 1,500이 계속 유동 흐름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만 완성이 된다면 주 3일만 딱 일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막한 생각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내가 빨리 만들어야겠다 라고 좀 희망찬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객사와 갑대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법. 광고 대행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광고주가 갑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진짜 실제로 저도 이제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들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정말 이런 아웃바운드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돈 내는 사람이 갑이에요. 이게 만연해 있어. 시장에 씌워진 그런 좀 폐습이라고 전 봐요. 왜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어야 돼? 그걸 누가 정해놨어? 여러분들은 계속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본인 스스로가 탈피하지 않으면 계속 광고주한테 끌려다녀요. 저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구나, 다 들어줘야겠다, 이러다 보면 한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마인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의 매출을 올려준 구세주다 라고 본인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야. 세뇌도 이제 부정적 세뇌가 있고 긍정적 세뇌가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시키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긍정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야. 난 구세주야. 너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멘탈을 탑재한 상태로 대면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광고주가 갑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수정해주세요, 저거 수정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 내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범위에서 벗어난 이런 요청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원래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일이 2시간, 4시간, 8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꼬이면서 이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 하고 굉장히 막막하고 혼자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매뉴얼을, 서비스 제공 매뉴얼을 우리가 구성을 해놨었잖아요. 글 10개, 20개, 40개, 뭐 가격은 어떻다, 가치 입증글은 몇 개를 써준다, 정보성 글은 몇 개를 써준다, 그 외적으로 수정은 몇 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 글은 언제까지 우리가 쓸 건지, 이거 수정은 언제가 마무리 컨펌을 지으면 불가능한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쫙 라인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명확한 규칙을 정하시고 이 원칙에서 선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이 당연히 광고주라고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거절도 습관화를 하셔야, 아,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찡찡거린다고 요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해준 서비스 안에서 최대한 뽑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 광고주들도 합니다. 그래서 스탠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2개로 가져가시면 이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넉넉한 업무 타임테이블이에요. 보통 이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소개, 이게 선순환이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이상으로 고객이 모집이 됩니다. 3팀 하다가 갑자기 5팀 하다가 갑자기 7팀, 뭔가 100만원, 200만원을 준다는데 이거를 날리기도 참 애매한 거야. 왜냐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왜 날려? 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과도하게 짜요. 자, 근데 제가 한 클라이언트당 대략적인 스케줄을 딱 정해드릴게요. 퍼널 세팅을 제외하고 주당 평균 글 1개에서 2개 딱 작성하는 그런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광고를 대행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급합니다. 아, 나 돈 냈는데 일주일에 1개의 글은 너무 작아, 더 많이, 더 빠르게 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급함이 기반된 CS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스케줄을 일주일에 저희는 1-2개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퍼널을 세팅은 빨리 해드릴 거고요. 글을 1-2개 작성을 한다라고 이미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의 CS가 거의 없어져요.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글에 대한 이제 스케줄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지만 드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한 주에 해야 할 일들만 쫙 라인업을 시켜두고 그것만 체킹해서 쫙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주당 평균 글 1개에서 2개를 작성하는 걸 저희가 왜 이렇게 매뉴얼을 짜둬야 되냐면, 3개의 만약에 업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개가 들어왔어, 1개가 들어갔어, 그리고 인바운드로 하나가 더 들어왔어. 근데 이거는 뭐 병원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놓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될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디 하나에 구멍이 생겨나요. 이게 왜냐하면 퍼널 세팅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평균적인 정보성 글이라든지 좀 갈겨 적는 글을 적는 그런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계약 과정에서 미팅도 해야 될 거고, 이 사람의 정보도 받아야 될 거고, 전화도 해야 될 거고, 줌 미팅도 해야 될 거고, 이런저런 부가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나는 한 달에 5팀만 받겠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연장이 안 하면 그때 채워넣는 그런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타임테이블이라는 건 명확하게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행사를 조금 더 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와 소개로 좀 잘 굴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굴러가는 거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갑대갑으로 좀 더 편안하게 고객의 마케팅 업무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객 만족이 결국 연장으로 직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장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고 300만 원을 꾸준하게 버실 수가 있으세요. 한 달에 벌었다가 또 고객 창출을 하고 이러면 딜레이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 딜레이를 제가 이 3챕터로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시간적인 소요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글 정보 요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원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놓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베이스로 깔고 정보를 찾기는 하겠지만, 그 병원에 최적화된 그런 정보들은 원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직접 전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면 진짜 천편일률적인 뻔한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뻔한 글이랑 맞춤식 글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대표님이 제가 정해준 키워드, 정해준 주제 안에서 얼마나 정보를 세세하게 전달 주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식 글을 원하시면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대로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하루 안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책임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해나가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초안 레퍼런스를 잡아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건 콘텐츠 중에서 특히나 더 브랜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는 꼭 초안을 작성을 하라고 제가 여러 영상, 특강,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초안을 짜. 그리고 레퍼런스도 정리를 해서 대표님께 인터뷰 질문지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1번 질문 땡, 2번 질문 쫙, 3번 질문 쫙 해서 이거를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그 요청에 대한 답은 이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같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나 머릿속에서 글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짧지만, 이 대표 원장 같은 경우에는 글을 조금 더 적게 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한다, 고객을 만나서 뭐 상담을 한다,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객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이거를 말로 설명을 맨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녹음으로 따달라고 하면 자료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1.5배속이나 1.8배속으로 쫙 들으면서 이거 소스는 이제 변환하면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좀 업무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영상화시켜서 대본을 쫙 뽑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초안 레퍼런스에 우리가 소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경우에 글 정보 요청에 귀찮아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내 편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진짜 크리티컬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브랜드 블로그를 잘 하시고 그 퍼널과 정보성 글에 맞게 세팅을 하시더라도 C랭크라는 게 존재해요. 어찌되었건 블로그 지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상위 노출 확률이 존재하고, 그럼 지수는 언제 높아져요? 글이 점점 쌓여갔을 때. 자, 그러면 처음에 10회를 글을 작성을 하는 사람보다 20회, 30회, 100회를 작성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케팅적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마케팅 효과가 초창기에 조금 더 불만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방금 말했던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가 우상향하는 원리를 지수와 C랭크와 관련해서 대표님께 납득을 시키세요. 그리고 장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계속해서 상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죠? 여러분들께 브랜드 블로그 대행사로 월 300을 벌 수 있다, 월 1000을 벌 수 있다, 이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계속 상상을 시켜주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의 대행사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 블로그로 당연히 우상향한 거를 저한테 이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자, 이 브랜드 블로그라는 걸로 병원이 억 단위 매출을 낸 케이스들도 있고, 이건 무조건 되는 게임이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은. 대신에 병원 원장들은 몰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상상을 시키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겠구나, 정보를 좀 더 잘 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불만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작성한 다음에 이 대표 원장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맡겼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글이 작성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상위 노출이 잡히는지도 몰라, 이럴 때 가장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연장을 안 하고 또 오히려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하세요. 대표님, 이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서 오늘 발행을 했습니다. 주간 보고, 이번 주에는 몇 개의 글을 작성을 했고 몇 개의 키워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월간 보고, 총체적으로 트래픽을 우리가 이거 유효 키워드를 잡아갔습니다. 표로 정리하시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기시면 이 마케팅 효과를 덜 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거거든요. 상상도 시키고 보고도 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단지 글을 쓰는 게 업무의 끝이 아니라 이런 상상을 시키는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보고 자료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도 이게 1년의 일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브랜드 블로그 운영 비법 시리즈 특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메일 코스가 지금까지 이제 발행되신 분들은 아마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탑급 광고 대행사에서도 쓰는 블로그 상위 노출 비법서, 요걸 PDF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 특강에서는 상위 노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이 PDF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제가 조금 꿀팁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이메일 코스는 끝까지 꼭 오픈을 해서 이 PDF까지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집 권 팀장이었습니다.